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2026학년도 의학계열, 의대와 약대의 변경 사항들, 또 2025년도의 경쟁률, 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면접 특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가는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의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의대의 변화가 참 많죠. 특히 재외국민 전형은 국내 수시 전형이나 정시 못지않게 해마다 많은 변화들이 야기가 되어져요. 현재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들은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가톨릭대,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을지대, 가톨릭 관동대, 순천향대, 동국대학교 YG, 건국대학교 글로컬, 한림대학교가 의대를 선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2026학년도부터 이화여자 대학교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와 약대를 선발한다는 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지필고사를 실시하던 대구가톨릭대학교가 2026학년서부터 의대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필답고사로 생명과학과 화학의 필답고사를 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답고사를 보는 전형들은 중도 귀국자나 아니면 재수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도 귀국 또는 재수생들에게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그만큼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여전히 수학과 영어의 지필고사 이후에 면접고사를 보는 전형을 유지하고 있고, 또 건양대학교도 올해부터 의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가 2026학년서부터 의대 선발하지 않고 이화여자 대학교가 2026학년서부터 의대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의대 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선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대 선발이 있다가 폐지가 되어진 학교들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에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특히 작년에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쓰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은 가천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의대 선발 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었죠. 가천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의대 모집 인원이 1명이었다가 모집 인원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1명에서 3명 늘으면 2명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300%가 늘은 거니까 엄청난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톨릭 관동대학교도 2명에서 5명으로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도 3년 특례 의대 모집 인원이 2명이었다가 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작년 2025년도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건대글로컬, 가천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관심이 무척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026학년도의 변경사항을 우리가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화여자 대학교죠. 이화여자 대학교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을 다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게 돼요. 1단계에서 배수가 10배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30%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가 이화여자 대학교는 전기 모집만 있었는데 후기 모집, 12년 특례 전형에서 후기 선발을 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총 5명이고요. 그다음에 의대와 약대 중에 모집 인원이 분산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의대에서 2명, 약대에서 3명 정도에서 5명일 텐데,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화여자 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화여자 대학교라든가 덕성여대 같은 경우가 의대와 약대 선발 인원이 꽤나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좀 더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 통합적으로 의대를 2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 2026학년서부터는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대의 선발 인원 5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건양대학교도 의학과를 선발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에서 의학과의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2단계에서 면접의 반영 비율은 50%예요. 근데 1단계의 배수가 변화됐죠. 2024년도에는 서류평가에서 1단계 배수가 5배수였고 2026학년도로 가면서 1단계 배수를 4배수로 줄여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1단계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죠. 그렇죠? 1단계를 통과만 한다면 그만큼 2단계에서 면접의 경쟁자가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1단계의 합격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2025년도에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30%로 줄어요. 결국 면접 반영 비율이 줄게 되면 서류 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 면접도 재심은 기반의 녹화 면접에서 인성 면접으로 면접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가톨릭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단계 배수의 변화죠. 가톨릭 대학교나 건대 글로컬,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에 공통적으로 1단계 배수가 2단계에서 축소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가톨릭 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였어요. 이 배수가 4배수로 감소가 되어진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리고 의학 계열과는 관계가 없지만 가톨릭 대학교 간호학과는 전년도에는 필답고사를 봤었습니다. 국어 100점,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영어 100점의 필답고사를 봤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예과와 동일하게 다단계 전형으로 서류평가 1단계 이후에 4배수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자,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예요. 그리고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였는데 2026학년도로 가면서 1단계 배수를 7배수로 줄이고요. 서류평가 50%에 면접의 50%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대의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2025년도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크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2025년도에 의대 지원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천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작년도 원서를 쓰신 분들은 이 점에 많이 주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먼저 연세대학교 경쟁률을 보면 2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서 15대 1이기 때문에 2024년도와 경쟁률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가톨릭 대학교는 3명을 선발해도 경쟁률은 18대 1로 전년도에 16대 1보다 소폭 상승을 했고, 성균관대학교는 22대 1, 전년도는 20.5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을 했고요. 고려대학교는 1명 모집에 25명이 지원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2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서 19.50, 전년도에 25대 1보다 경쟁률이 그만큼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대학교가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원서 지원이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축소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 상위권 대학은 아무래도 최상위권의 대학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많은 스펙과 역량들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가천대학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천대학교는 10배수이다 보니까 또 의대의 기준이 약간 중상위권의 대학이다 보니까 한 번쯤 학생들이 원서를 대부분 쓰려고 하는 대학들에 해당이 되어지고, 또 모집 인원이 올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지만 실제 결과는 전년도의 절반 정도로 경쟁률이 하락했죠. 31대 1에서 16.33으로 경쟁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걱정이죠. 내년도는 틀림없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2026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주목할 학교가 가천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하고 모집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쟁률이 상승하고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건양대학교는 25.5대 1이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폐지가 됐고요. 순천향대학교는 최대 4명 모집일 때 4명일 때, 이건 최대이기 때문에 4명을 다 선발했었을 때 얘기겠죠. 만약에 다 4명을 선발하게 되면 경쟁률이 10대 1인 거고, 그 중에서 만약에 2명만 선발했다면 약 20대 1의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도 최대 선발 인원이 4명일 때
경쟁률이 15.50이었습니다. 한림대학교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죠. 2024년도에 한림대학교가 처음으로 의대 선발을 진행을 했죠. 이렇게 첫 해년도가 되면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랐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경쟁률이 조정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15.1로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는데, 한림대학교가 경쟁률이 많이 하락한 이유는 원서 지원의 동일 지점에 있는 가천대학교나 건대 글로컬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한림대보다는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건대 글로컬 쪽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어요. 경쟁률은 13.5에서 12.80으로 떨어졌는데, 경쟁률만 보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 인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쟁률을 보면 전년도는 13.5였고 12.80이니까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 경쟁률은 오히려 하락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는 경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 인원을 보셔야 돼요. 전년도에는 27명이 지원했지만 올해는 64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거의 3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거죠. 배 정도로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27.50, 46대 1이기 때문에 특히 아주대학교나 인하대학교는 중도 귀국자나 아니면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서류평가의 강점이 없고 지필고사에 대한 어떤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지점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에도 2025학년도만큼의 경쟁률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일단 선발하지 않고, 동국대학교, 경주, YG와 을지대학교는 여전히 의예과의 선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약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대학들이 있냐면, 약대로 선발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올해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약대 선발을 하게 되어지고, 이화여자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를 반영을 합니다. 가천대학교, 고려대 세종, 성균관대학교, 덕성여대고,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우석대학교인데, 여기에 차의과학대학이 올해 약대 선발한다는 점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대와 약대에서 신설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5년도에 약대의 변경 사항을 보면, 우석대학교가 일시적으로 작년도에 약대 선발 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죠. 하지만 2026학년도로 가면서 다시 선발 인원이 2명으로 줄고요. 덕성여대는 모집 인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자, 2026학년도의 변경 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죠. 의대와 더불어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약대를 선발하는데, 모집 인원이 정확하게 결정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의대와 약대 합쳐서 5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의대 2명, 약학과에서 3명 정도를 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서류평가에서 100%로 10배수를 선발하고 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30%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차의과학대학인데, 차의과대학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차의과대학이 약대를 3명을 선발하게 돼요. 근데 전형의 방법이 서류평가 30%에 면접이 70%니까 면접의 반영비율이 크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 학교가 차의과대학교, 동국대학교, YG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면 당연히 중도귀국자 또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능 최저가 3개의 영역 등급합이 7회, 탐구 과목은 1과목을 요구하지만 이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서류평가가 30%고 면접이 70%를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가 입시의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다소 떨어진다, 표준화 학력 지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차의과대학의 약대를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대학교 세종은 전년도에는 일괄 합산 방식이었죠. 서류평가 70%의 면접 30%의 방식이었고 2026학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을 해요. 1단계 서류평가에서 100%를 선발하고 배수는 5배수를 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는 방식이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1단계 통과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배수가 6배수, 5배수나 되기 때문에 배수가 결코 작지는 않지만 그만큼 1단계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가천대학교는 의예과와 동일하게 1단계 배수를 10배수에서 7배수로 줄입니다. 우석대학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도에 한하여 약학과의 선발 인원이 4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다시 약대 선발 인원이 2명으로 줄어듭니다. 자, 덕성여대대학교는 2026학년도에도 여전히 약대를 8명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덕성여대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학교의 의대나 약대의 선발인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경쟁률을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약대를 1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의 경쟁률은 12대1, 그 전년도는 13대1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성균관대학교는 3명을 모집하는데 전년도보다는 소폭 하락했죠. 21.33대1에서 19대1로 소폭 하락했고요. 중앙대학교는 1명 모집에 17명, 가천대학교는 1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했고 고려대학교는 3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해서 12.67이기 때문에 1단계 배수를 5배수로 줄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약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되겠죠. 1단계의 경쟁률이. 덕성여대는 8명을 선발합니다. 덕성여대는. 그리고 85명이 지원했어요. 전년도보다 경쟁률은 12대1에서 10.63대1로 떨어졌지만 중요한 건 경쟁률보다 지원 인원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60명이었지만 25명이 증가한 80여 명이 지원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 우석대학교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죠. 13.5대1에서 6.75의 경쟁률로 절반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작년도 우석대학교 약학과에 원서를 써서 합격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2026학년도에는 다시 모집 인원이 2명으로 줄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와 약대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 그 다음에 지필고사의 대학들, 또 필탁고사를 보는 학교들, 또 수능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되면 아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또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 이후의 과정에서 도달할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실제 성장하고 어느 정도까지 스코어를 높일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전형의 방법과 공부의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포립에서는 저희 겨울방학 동안에 지필고사에 대한 특강 수업, 그 다음에 의대나 약대에 대한 면접, 면접,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의대 약대의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업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까지 직접 오시는 어려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이 그만큼 텀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입시, 다시 말하면 5월이나 6월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7월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현재 1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방향성에 맞춰서 면접에 대한 대비나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포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